오늘은 충수종양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신경내 분비 종양과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 이 두 가지 형태의 충수종양이 보험금 분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볼 거예요. 충수종양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확한 진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죠. 먼저 충수종양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충수는 흔히 맹장이라고 불리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기관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종양이 보험금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하죠. 특히 D37.3이라는 코드로 분류되는 양성 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해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내 분비 종양과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이 주요 분쟁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신경내 분비 종양입니다. 충수에서 발생하는 신경내 분비 종양은 비교적 흔한 형태의 종양이에요. 주로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요. 이 종양은 보통 저등급으로 진단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분쟁의 포인트입니다. 보험사들은 신경내 분비 종양이 명확히 양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신경내 분비 종양이 암의 일종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암 진단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처럼 종양의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을 살펴볼게요. 이 종양은 점액을 생성하는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점액성 물질이 복각 내에 퍼져 복막염을 유발할 위험도 있는 종양입니다. 여기서 분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종양이 양성인지 경계성 종양인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를 양성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피보험자들은 이 종양이 경계성 종양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암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이 여부에 따른 분쟁입니다.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이 복막이나 난소로 전이될 경우 이는 악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이를 암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암의 정의와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의 해석이 분쟁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내 분비 종양이나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과 같은 경우 종양학 전문의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통해 해당 종양이 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유사 사건을 암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충수종양, 특히 신경내 분비 종양과 저등급 점액성 신생물이 보험금 분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두 종양은 그 자체로는 명확히 양성으로 보기 어렵고 암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정확한 이해와 의료 전문가의 소견, 그리고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충수종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쟁 해결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